달빛 아래 피어난 매화. 조선 로맨스 대하 드라마. 한양, 숭례문 근처 아침. 새벽 안개가 걷히는 한양거리에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두가 잠든 사이 시전 행랑에서는 벌써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진다. 매화 21세는 작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성균관 뒷골목을 걸어간다. 그녀는 평범한 친모이지만 바느질 솜씨만큼은 한양에서 알아주는 실력자다. 특히 궁중 한복의 섬세한 자수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매화야, 매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매화가 뒤를 돌아본다. 같은 바느질방에서 일하는 동료 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다. 무슨 일이야, 순이? 큰일 났어. 감찰사 나리가 바느질방을 급하게 찾는다고 해. 감찰사? 매화의 얼굴이 굳어진다. 감찰사가 찾는다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이었다. 혹시 자신들이 몰래 받아온 궁중 바느질 일이 들통이 난 것은 아닐까? 어서 가보자. 두 사람이 바느질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바로 한성부 감찰사 윤대감이었다. 매화라는 자가 누구냐? 저입니다. 매화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매화냐? 소문을 들으니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고 하던데. 과찬이십니다, 대감님. 윤대감은 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좋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급료는 지금보다 3배로 주겠다. 네. 매화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자신을 데려가겠다는 것일까? 사실은 이런 일이다. 우리 집 도련님이 곧 혼례를 올리게 되는데 혼례복을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거든. 내 솜씨라면 가능할 것 같다. 아, 그런 일이셨군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혼례까지 3달,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집에서 지내며 오직 이 일에만 매진해야 한다. 매화는 잠시 고민했다. 급료도 좋고 좋은 기회였지만 3달 동안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어떠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국 매화는 승낙했다. 윤감찰사댁 저녁. 윤감찰사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다. 매화는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자신이 머물 방에 짐을 풀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다. 매화씨?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매화가 나가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막내딸 연희입니다. 아, 아가씨. 저는 매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혹시 오빠 혼례복 만드는 일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진다. 사실 저도 그 혼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신부가 될 분이 너무 교만하거든요. 우리 오빠는 착한데. 연희는 말을 흐리며 한숨을 쉰다. 다음 날 아침, 매화는 일찍 일어나 혼례복 작업을 시작했다. 윤감찰사가 준비해준 최고급 비단과 금실은 그녀가 지금까지 다뤄본 것 중 가장 좋은 것이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매화가 고개를 돌린다. 문가에 키가 큰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깨끗한 선비복을 입고 있지만 어딘가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이 집 맏아들이에요. 저는 매화입니다. 도련님의 혼례복을 만들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민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한다. 혹시 제 이야기 들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혼례를 원하지 않는다는. 매화는 깜짝 놀란다. 신랑이 직접 혼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다니.
도련님, 그런 말씀을. 사실이에요. 이 혼례는 아버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고 싶지 않아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죠. 그때 멀리서 윤감찰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혁아,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부르시네요. 그럼 이만. 민혁이 서둘러 자리를 떠난다. 매화는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진다. 며칠 후, 매화는 혼례복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혁이 자꾸 작업실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너무 자주 마주치다 보니 의도적인 것 같았다. 도련님, 또 오셨네요. 아, 네. 그냥 답답해서 산책하다가. 혼례복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 민혁이 머뭇거리며 말한다. 사실 매화 씨와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게 혼례 준비가 어떻냐, 기대되냐, 이런 말만 하거든요. 도련님, 매화 씨는 다르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니까. 매화는 민혁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정말 이 사람은 혼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도련님, 혹시 정말 마음에 두신 분이 따로 계신가요? 민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요? 신분이 다르거든요. 매화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린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자신은 그저 바느질하는 평민일 뿐이다. 그날 밤, 매화는 잠이 오지 않아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달빛이 아름다운 밤이었다. 매화 씨? 뒤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린다. 도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이 안 와서요. 매화 씨도 그런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달을 바라본다. 매화 씨, 혹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매화가 당황한다.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은 한 곳을 향하는데 현실은 다른 길로 가야 하니까요. 도련님, 매화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매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이것은 고백인가? 도련님, 저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것. 민혁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잊고 싶어요. 다음 날, 매화는 어젯밤 일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우리 오빠가 무슨 말 했어? 연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매화가 당황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요즘 이상해. 매일 이쪽으로 오고 표정도 밝아졌어. 혹시 언니를. 연희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역시 그렇구나. 연희가 손뼉을 친다. 다행이다. 오빠가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네. 연희야, 안 돼. 도련님은 곧 혼례를 올리실 분이야. 그 혼례는 취소되어야 해. 오빠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연희의 순진한 말에 매화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진다. 며칠 후, 혼례복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매화의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진 옷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매화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간다. 정말 아름답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민혁이 아니었다. 매화가 돌아보니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해요.
민혁 오빠의 약혼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매화는 예의를 갖춰 인사한다. 박소영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키도 크고 품위도 있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시다고.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박소영이 매화를 날카롭게 바라본다. 요즘 민혁 오빠가 이상해요. 혼례를 앞두고 있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매화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누군가가 오빠를 유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소영의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박소영이 떠난 후 매화는 깊은 한숨을 쉰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매화는 혼례복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그리고 자신도 이 집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매화씨, 민혁이 조용히 들어온다. 도련님, 이렇게 늦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죠? 네, 혼례복이 완성됩니다. 그럼 매화씨도 떠나시겠네요. 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매화씨, 저에게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무엇을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아무 감정이 없나요? 매화는 답하기 어려웠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민혁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 도련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신분이 다르니까요. 네. 만약 신분이 같았다면요? 도련님,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민혁이 매화에게 다가온다. 매화씨,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도련님,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매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도련님, 안 돼요. 도련님은 곧 혼례를 올리실 분이에요. 그 혼례를 취소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어요. 두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그럼 도망가요. 저와 함께. 매화가 크게 놀란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윤감찰사가 들어온다. 이게 무슨 꼴이냐? 윤감찰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다. 아버지, 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윤감찰사가 매화를 노려본다. 내년이 우리 아들을 꿰었구나. 아니에요, 대감님. 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 매화 씨는 잘못이 없어요. 닥쳐라. 내가 정신을 잃었구나. 윤감찰사는 하인들을 불러 매화를 끌어내라고 명령한다. 도련님, 매화가 끌려나가는 순간 민혁과 눈이 마주친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매화의 작은 방. 매화는 자신의 누추한 방에서 울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꿈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진다. 언니, 괜찮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온다. 응, 괜찮아.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야? 매화는 순이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는다. 어머, 그런 일이. 그럼 정말 사랑에 빠진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사랑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라면 말이지. 윤감찰사댁. 민혁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혼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빠, 문 열어. 연희가 문을 두드린다. 그냥 가. 오빠, 매화 언니 소식 알아? 문이 벌컥 열린다.
매화가 어떻게 됐어? 지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 많이 힘들어 하던데.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매화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오빠, 정말 매화 언니를 사랑해? 응. 그럼 포기하면 안 돼. 연희야, 현실을 봐.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그건 핑계야. 진짜 사랑한다면 싸워야지. 연희의 말에 민혁이 고개를 든다. 어떻게? 혼례를 취소하는 거야. 그럴 수 없어. 아버지가. 오빠가 끝까지 반대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며칠 후 혼례 당일. 윤감찰사댁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정작 신랑인 민혁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혁아, 당장 나와라. 윤감찰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친다. 아버지, 전 이 혼례를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천한 계집 말하는 거냐? 매화는 천하지 않아요. 어떤 양반집 딸보다도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미쳤구나. 이때 박소영의 아버지인 박판서가 나타난다. 윤감찰사, 이게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박판서님. 저희 아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기 싫다는 건가? 민혁이 나타나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박판서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우리 딸을 억지로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까. 박판서님, 하지만 이 일로 인한 체면, 손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궁에서 전령이 달려온다. 윤감찰사님께 전하의 금명이 내려졌습니다. 전하의 명? 네, 즉시 입궐하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다. 혼례 당일에 갑자기 임금이 부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경복궁 근정전. 윤감찰사는 긴장한 마음으로 임금 앞에 나아간다. 윤감찰사를 불렀다. 전하, 소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 누가 죄를 지었다고 했는가? 임금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오늘이 내 아들 혼례일이라고 들었는데. 네, 전하. 그런데 신부가 될 처자가 혼례를 원치 않는다고 하던데. 윤감찰사는 깜짝 놀란다. 어떻게 궁에서 이런 일까지 알고 있을까? 사실은 이런 일이다. 임금이 설명을 시작한다. 박소영이라는 처자가 직접 나에게 상소를 올렸다. 자신은 강제 혼례를 원치 않는다고 말이다. 네. 그 처자 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느니 차라리 궁녀가 되겠다고 하더라. 윤감찰사는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내 아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전하, 내가 보기에는 이런 혼례는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억지로 맺어주면 불행만 가중될 뿐이다. 임금의 말에 윤감찰사는 고개를 숙인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혼례는 취소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임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그 처자를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보고 싶다. 윤감찰사댁으로 돌아온 윤감찰사. 미녀가 나와라. 윤감찰사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했다. 아버지, 혼례는 취소되었다. 민혁이 깜짝 놀란다. 정말요? 전하의 명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처자를 데려오라고 하셨다. 매화를요? 그래, 매화라는 처자를. 민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전하께서 왜?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전하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 매화의 방. 매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윤감찰사댁에서 사람을 보내 궁으로 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언니, 무슨 일일까?
순이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경복궁 내전. 매화는 생전 처음 궁에 들어선다. 궁궐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제대로 걸음도 떼지 못한다. 매화라는 자가 너냐? 위험 있는 목소리에 매화가 고개를 든다. 용포를 입은 중년 남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네, 전하. 소민 매화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매화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소문대로 아름다운 처자로구나. 전하. 그런데 듣기로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어라. 마침 중궁전의 치마에 손이 가야 할 곳이 있다. 궁녀가 아름다운 치마를 가져온다. 매화는 치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바느질 도구를 요청한다. 매화의 손길은 정말 신기했다. 짧은 시간에 치마를 완벽하게 수선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보다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오호, 정말 대단한 솜씨로구나. 임금이 감탄한다. 전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궁중 친방 상궁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매화는 깜짝 놀란다. 궁중 친방 상궁은 평민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중 하나였다. 그런데 말이다. 임금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윤감찰사의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매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전하, 그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귀한 것이니까. 임금이 매화를 자세히 바라본다. 그런데 내게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음양술사가 말하길 올해는 특별한 별이 나타날 해라 하였다. 그 별의 주인은 조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임금의 말에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 놀란다. 전하, 설마. 그렇다. 내가 보기에 매화가 바로 그 별의 주인인 것 같다. 며칠 후 윤감찰사댁. 민혁은 매화가 궁에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매화가 궁에 간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오빠, 걱정하지 마. 매화 언니는 괜찮을 거야. 연희가 위로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도련님, 매화가 돌아왔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민혁이 뛰어나간다. 매화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궁중 여관의 옷을 입고 있었고 품위도 한층 더 높아 보였다. 도령님,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매화가 민혁과 윤감찰사 그리고 연희에게 궁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한다. 전하께서 나를 궁중 친방 상궁으로 임명하셨어요. 정말? 그뿐만 아니라. 매화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한다. 전하께서 우리 혼례를 직접 주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다고 하시면서 윤감찰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정말 전하께서 그런 말씀을? 네, 그리고 제게 새로운 성을 하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강매화가 됩니다. 강씨는 왕실과 가까운 명문가의 성씨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조선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신분보다는 능력을, 혈통보다는 인품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민혁이 매화의 손을 잡는다. 매화,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저도 믿기지 않아요. 연희가 기뻐하며 매화를 안는다. 언니, 정말 축하해. 매화는 궁중 친방 상궁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궁중의 모든 바느질과 자수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강상궁, 중궁전께서 새로운 저고리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평소보다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매화는 중궁전을 위한 특별한 저고리를 디자인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이 결합되어 궁중에서도 화제가 된다. 중궁전. 강상궁이 만든 옷이 정말 아름답구나. 중궁마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감사합니다, 마마. 그런데 들으니 전하께서 내 혼례를 직접 주관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부럽구나. 내가 혼례를 올릴 때는 그런 축복이 없었는데. 중궁마마의 말에 매화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다. 마마, 제가 너무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전하의 눈은 정확하거든. 분명 내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한편 궁 밖에서는 매화의 급작스러운 출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기존 권력층들은 임금의 파격적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천민 출신을 상궁으로 임명할 수 있단 말인가? 전하께서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일부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기에 이른다. 전하, 신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무슨 내용인가? 강매화의 상궁 임명과 관련해서입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진다. 뭐라고 하던가? 신분 질서를 흐린다는 내용입니다. 허참. 임금이 한숨을 쉰다.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진정한 나라의 힘이 무엇인지. 그때 내시가 급히 들어온다. 전하, 급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왜구들이 남해안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긴장한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내시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저들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방에서 소식을 들은 매화. 매화는 왜구 침입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특히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했던 분이었다. 강상궁,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동료 궁녀가 묻는다. 왜구들이 사용한다는 새로운 무기가 무엇일까 해서. 아, 그건 조총이라고 하던데요. 조총? 네, 화약으로 쇠구슬을 날리는 무기라고 합니다. 매화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든다. 혹시 그 무기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매화는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린다.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던 다양한 방어 기법들. 그래, 거북선. 매화가 갑자기 소리친다. 강상궁? 아니, 거북선 말고 비슷한 원리의 뭔가. 매화는 급히 종이와 붓을 가져온다.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한다. 그날 저녁, 매화는 자신이 그린 설계도를 들고 임금을 찾아뵙는다. 전하, 소민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 매화가 조심스럽게 설계도를 펼친다. 이것은 소민이 고안한 방어 장비입니다. 임금이 설계도를 자세히 본다. 이것은 조총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여러 겹의 두꺼운 천과 철판을 조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흥미롭군.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직접 고안했다고? 네,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와 제가 아는 바느질 기법을 결합해서. 임금이 감탄한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 정도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물론이다. 무기 제작소. 매화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어구 제작이 시작된다. 매화는 직접 바느질 부분을 담당하고 대장간에서는 철판 부분을 제작한다. 이런 식으로 겹겹이 꿰매면 매화의 정교한 바느질 솜씨가 발휘된다. 그녀가 만든 방어구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가볍고 튼튼했다.
강상궁, 정말 대단하십니다. 병조판서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시험해보겠습니다. 실제 조총으로 시험 사격을 해본 결과 매화가 고안한 방어구는 완벽하게 총알을 막아냈다.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한다. 경복궁 편전. 전하, 강상궁이 고안한 방어구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병조판서의 보고에 임금이 크게 기뻐한다. 그럼 즉시 대량 생산하도록 하여라. 네, 전하. 그리고 강상궁을 불러오너라. 상을 내려야겠다. 매화가 부름을 받아 전각에 나아간다. 강상궁, 내 덕분에 우리 군사들이 왜구의 조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전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공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임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내게 지혜부인이라는 자귀를 내리겠다. 매화가 깜짝 놀란다. 지혜부인은 왕실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자귀 중 하나였다. 전하,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다. 내가 구상한 방어구로 수많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남해안 전투. 매화가 고안한 방어구를 착용한 조선군은 왜구들과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조총의 위력이 크게 감소하자 왜구들은 당황한다. 이럴 수가. 조총이 통하지 않는다. 조선군의 방어구가 뭔가 다르다. 조선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감행한다. 결국 왜구들은 큰 패배를 당하고 물러난다. 승전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다. 전하, 대승입니다. 전령의 소식에 궁 전체가 환호한다. 강상궁의 방어구 덕분에 우리 군 피해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임금이 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정말 고맙구나, 강상궁. 전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이때 신하들도 매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에 그녀의 출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지혜부인께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내린 인재입니다. 몇 달 후,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조선. 임금은 약속대로 매화와 민혁의 혼례를 직접 주관하기로 한다. 이제 내 혼례를 치러야겠구나. 전하,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축복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매화와 민혁의 혼례는 궁중에서 치러지는 특별한 혼례가 된다.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혼례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매화, 정말 꿈 같아. 민혁이 매화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저도 그래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는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혼례 당일, 궁중에서 치러지는 혼례는 정말 화려했다. 임금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고 중궁마마가 매화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매화와 강민혁의 혼례를 축복한다. 임금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선의 모습이다. 매화와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언니, 오빠, 정말 축하해.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축하한다. 너희들 덕분에 나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나도 언젠가 너희들처럼 행복한 사랑을 찾을 거야. 윤감찰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매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매화야,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가문이 영광을 얻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생각하겠다. 혼례 후, 매화와 민혁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매화는 궁중에서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민혁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간다. 여보,
나는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민혁이 매화에게 묻는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교육은 어떠세요? 당신처럼 학식 있는 분이 백성들을 가르친다면. 민혁의 눈이 반짝인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멋진 생각이에요. 민혁은 매화의 제안으로 신분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 이는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민 아이들이 민혁을 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른다. 공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말이야. 매화 또한 궁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평민 여성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 그들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혜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님 덕분에 저희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성들의 감사 인사에 매화는 뿌듯함을 느낀다. 모든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5년 후, 매화와 민혁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난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 엄마는 어떻게 아빠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딸 소희가 매화에게 묻는다. 그것은 긴 이야기란다. 매화는 딸에게 자신과 민혁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아들 준혁은 아버지처럼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한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아빠를 따라 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르치는 게 좋아요. 세월이 흐르고 임금도 나이가 들어간다. 그는 매화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한다. 강지혜 부인, 내 덕분에 조선이 많이 변했다. 전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달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매화와 민혁의 영향으로 조선 사회는 점점 신분제가 완화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해간다. 물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지혜 부인 덕분에 우리 아이도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에 글을 배웠습니다. 백성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는다. 30년 후, 매화와 민혁은 백발이 된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매화가 민혁에게 묻는다. 무엇을 후회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당신을 사랑한 거야. 저도 그래요.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을 추억한다. 우리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질까? 아마도.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연희도 결국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한다. 그녀의 남편은 매화가 가르친 바느질 기술자 출신의 성실한 남성이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연희야, 축하해. 너도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매화의 친구 순이도 매화가 세운 바느질 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성공한 장인이 된다. 매화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길을 열어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 순이야, 그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진다. 지혜부인 강매화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창의적 사고로 외구 침입 시 군사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신분제 완화와 여성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매화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지혜 부인님, 감사했습니다. 부인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매화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모두 고마웠어요. 민혁이 매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여보,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다음 생에서도 꼭. 매화와 민혁의 사랑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조선의 대표적인 로맨스로 기억된다. 특히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매화와 민혁의 사랑처럼 세상의 모든 진실한 사랑이 축복받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